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4월 13일 날 신청 접수가 개시됐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후속 절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3월이랑 달리 4월 달 신청에서는 1, 2, 3월과 달리 4월 달 신청에서는 우리 이제 3월 달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런 공고가 나왔었습니다. 야, 이게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적어서 자꾸 조기 마감되는 일이 매월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좀 혁신적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좀 공모합니다." 뭐 이런 식의 공고가 나왔었죠. 그리고 3월 달에 4월 접수 전에 이제 "4월 접수부터는 요런 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라고 제도 운영에 대한 변경 내용들이 공고가 됐습니다. 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중에서 직접 대출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혁신성장 촉진 자금과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인데요. 요 두 자금에 대해서 인제 3 월과 달리 4 월부터는 "이렇게 운영 방식도 좀 바꾸고 접수 일정도 바꾸겠습니다."라고 공지가 나왔고요. 그 첫 접수가 인제 4월 13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있었죠.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물론 인제 당일 날 대부분 다 마감이 됐고요. 네, 1, 2, 3 월과는 다르게 4월 달에는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고객사들하고 얘기를 좀 해 봤더니 1, 2, 3월 달에 신청했던 자금과 4월 달에 신청하려고 봤더니 신청하려는 자금의 이름이 바뀌어 있어서 "내가 뭘 신청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 헤맸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1, 2, 3월 달은 요렇게 혁신성장 촉진 자금하고 가로해서 어떤 유형 요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인제 4월 달 돼서는요.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월별 접수에서 분기별 접수로 바뀌었습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은 월별 접수에서 이제 격월 접수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금 이름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 가로 어떤 유형이 아니라 이 분기 혁신성장 촉진 자금 이렇게 자금 신청할 수 있는 네이밍이 나와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내가 뭘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한참 찾아서 신청했다."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덕에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는 불상사는 면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덕에 저희 고객사도 "많이 신청하셨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월요일 날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접수하신 기업들은요. 통상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어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온라인 서류 제출까지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 신청하신 분들은 13 일이었으니깐요. 16 일까지 오늘은 15 일이거든요. 16 일까지 "서류 제출을 마감하라."고 아마 신청하신 화면에 나와 있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게 인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처음 신청한 기업들은 이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류 제출 마감은 4월 16 일까지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제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추가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출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16일 이전에 제출 완료 꼭 버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일 올리기가 가능한 형식은 PDF, JPG, JPEG, GIF, PNG, HWP이며 각각의 파일은 20 메가바이트 이내로 등록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한 란에 파일이 한 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업 계획서 5 페이지짜리 한글 파일을 출력해서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출력물로 기재해서 판서해서 도장 찍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 5 장을 첨부할 수 없어요. 사진으로 찍으셨다 한 해도 그거를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5 개의 그림 파일을 하나의 PDF로 묶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혹은 제일 쉬운 방법은 스캐너를 활용해서 문서를 스캔해서 문서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넣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죠. 고 정도 수고는 하셔야 됩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 정책자금 신청하실 때 행정정보 이용 제공 동의라는 거에 우리가 대부분 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 과정이 신청 화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관공서에서 국세청이나 민원24 등에서 자동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고객이 별도로 발급해서 첨부 파일로 제출하지 않아도 어 "제출 확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동 제출 서류라고 해서 첫 나오는 게 필수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제 기억에 4-5 페이지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어렵게 써야 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담백하게 팩트 기대로 해서 기업 정보를 집어넣고 뭐 거래처 정보 정도 집어넣는 란이니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제출이 어렵다고 해서 비용을 들여서 혹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제3 자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정말 작성이 어려우시면 공단에 우리 관할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좀 요청하셔도 되고요. 어 저게 사업 계획서로 당락이 정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또 성의 없이 쓰시면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솔직담백하게 사업의 현황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가 여러 칸 있는데요. 이건 기업 유형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일단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의 대표이사건은 요렇게 보시면 여기 동의서 확인돼 있죠. 신청하는 화면에서 동의를 다 눌러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법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를 별도로 여기도 서식 파일 다운로드라고 돼 있죠.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기재하시고 법인 도장 찍으셔서 스캔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공동대표나 각자 대표 형태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장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도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이렇게 파일 첨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대부분 없겠죠. 그리고 어 자, 다시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개인 사업자의 단독 대표예요. 동업이 아니에요. 그럼 난 요것만 하시면 돼요. 얘는 없겠죠. 없는데 억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고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는 신분증 혹은 뭐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어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 파일을 스캔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찍으셔서 첨부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실명 확인 서류가 한번 들어갑니다.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카메라로 신분증 사진 찍으셔서 파일 올리시면 됩니다. 꼭 스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 업종 확인 서류, 여기서부터 인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서류죠. 보시면 어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원칙은 표준재무제표 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니깐요. 예를 들면 26년 4월 시점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표준재무제표를 생각하시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이번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셨죠. 그래서 25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이 있을 거고요. 개인 사업자들은 보통 5월이나 6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25년 표준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시로 만들 게 아니라 24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을 제출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무제표 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1 년, 우리 25년 부가세 신고는 대부분 다 26년 1월 25일 날 하셨기 때문에 25년 부가세 신고서 혹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 면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하거든요. 요거는 일반 과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서를 내시면 되고,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세무사 신고서니깐요. 다 세무사 도장을 세무사한테 발행해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세무사한테 주실 때 "도장 찍어서 주십시오."라고 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해서 도장 찍어서 스캔해서 보내주실 겁니다. 고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뭐 추가적으로 매출 확인 서류 해서 아까 설명드린 1 년간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 그러니까 신고서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신고한다라는 내용들이 업종, 업대, 뭐 산업분류 코드, 부가세 신고 코드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분류 코드는 안 적혀 있겠네요. 부가세 신고 코드, 업종 코드가 적혀 있을 거고요. 어 추가 확인 서류로서 인제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서나 면세 사업자 수익 금액 증명, 그 결과물이에요. 부가세 신고를 하면 신고서가 있을 거고, 그 결과로 국세청에서 우리 표준재무제표 증명처럼 실적을 확인하도록 나와 있는 서류가, 일반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 면세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 수익 금액 증명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가 없는 분들은 요렇게 1 년간, 1년 직전 1 년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요거는 홈택스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유중에 택 1 해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어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혹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별 부과 현황, 뭐 건강보험 고지 산출 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 혹은 소상공인 확인서 중에 택 1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상시 근로자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어쩔 수 없고요. 상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건보공단에다가 건강보험에 관련된 신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동 연결 확인됨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아까 우리 행정정보 제공 동의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별도 서류 없이 넘어가집니다. 그리고 주된 사업장의 토지, 건물 이게 이제 두 번 나오세요. 사업장에 관련된 게 나오고 거주지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혹시 우리 기업이 어쨌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대출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채권 보전을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소송 등으로 인해서 재산에 압류가 걸렸으면 채권 해소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송사 여부, 압류 여부 등을 재산 침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권리 침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가냐 임차냐랑 상관없이 다 전부 다 공통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에 대해서도 자가건, 임차건 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집이 제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 꼭 확인하셔서 보통 등기소 가서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상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렇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오래 걸리네요. 네, 요렇게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부동산 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여기 발급을 누르셔서 열람 안 돼요. 발급을 누르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으실 때 여기 보시면 어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발급용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 말씀 그대로 발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임대차 계약서는 어려운 거 아니죠. 있는 거 넣으시면 됩니다. 거주지도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말소사항 포함해서 발급용으로 제출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같은 아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 있으셨죠? 그러니까 등기소 한번 방문하셔서 발급하셔도 되고요. 등기소 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요렇게 인 어 인터넷 등기소 네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도 뛸 수 있고 법인 등기도 뛸 수 있습니다. 요렇게 발급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가시면 대부분 다 발급되시죠. 어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4 대 보험 완납증명서 그리고 법인 주주명부, 개인 사업자는 주주명부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법인 주주명부 요렇게 뭐 혹은 법인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최근 주식 변동 신고 내역이 있는 분들은 요런 내용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도장 찍으셔서 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우리 이제 대출을 신청하는 유형 중에서 수출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출 실적을 확인해 주는 기관에서 수출 실적 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으셔서 첨부하시면 되고요. 뭐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공제 사이트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도 인제 기업 평가 추가 서류라는 게 있어요. 기업 평가 어 추가 서류라는 게 있는데 저 서류를 제출하면 이제 가점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으면 금리나 한도 심사에서 쪼끔 더 가점을 줄 수 있다. 뭐 요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회사의 내용을 쪼끔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서류들도 제출해 달라 요렇게 되어 있는 서류니까 요 내용 한번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첨부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거를 미리 다운받아 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평가 추가 제출 서류에서 가점 항목으로 수출 실적, 그다음에 뭐 고용 증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다음 지식재산권, 뭐 특허나 실용시나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고요. ESG 관련 증빙 서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 기능사 같은 자격증이라든가, 연구소 운영하는 기업들은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그리고 이제 거래 내역 증빙 관련해서는 최근 3 년간 매출처, 매입처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합계표들, 세무사 사무실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업력 3년 미만은 최근 것만 이렇게 제출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합계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 넣어 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기업이 이 서류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추가 제출이 필요하거나 추가 제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리고 뭐 임차 계약에 관련된 거, 계약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임차로 나간 게 있겠죠. 그래서 임차료 지급에 관련된 거래 명세서나 이차 확인증이 있을 거고요. 우리 직원들 있었다라고 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그리고 급여 나간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이나 이체 확인서 등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통신 판매업 하시는 분들은 통신 판매업 신고서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우리 기업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은 심사에 도움이 되니까 제출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류들이 어쨌든 기관에 가서 방문하건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셔서 대부분 다 스캔해서 첨부하는 방식이 될 거고요. 세무 회계 자료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는 스캔해서 주시면 되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주는 서류는 반드시 세무사 사무실에서 내가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대조를 위한 내가 작성했음을 확인해 주는 도장을 날인하셔서 세무사 사무실에 도장을 받으셔서 이렇게 첨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잡하죠. 옛날에 비해서 간편해졌습니다. 행정정보 이용 동의가 어, 자동으로 절차에 포함되면서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간결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월요일날 신청하신 분들일 겁니다. 월요일날 마감됐으니까요. 월요일날 신청한 분들이실 거고, 월요일날 신청한 분들은 4월 16일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 번거롭더라도 서류 잘 챙기셔서 최종 제출 버튼 다 첨부하시고 중간 저장 아니에요. 최종 제출 버튼까지 누르셔서 대표자나 담당자한테 "제출 완료됐다."라고 문자나 카톡이 오시는 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한 내 제출하셔서 내가 어렵게 접수 신청하셨는데 서류 제출을 안 해서 자동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